자, 오늘 시간에는 동시행 항변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행 항변권은 유치권과 비교하는 문제를 첫 번째 잡습니다. 자, 유치권은 동시행 항변권과 비슷합니다. 자, 유치권은 그렇지만 점유를 수반하는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 두 번째, 유치권은 그 부동산에 관련된 채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결련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또는 동산에 관련된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즉 중개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가 있습니까? 자,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에 한정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유치권자는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의 채권을 확보한 자가 그 상대의 목적물에 직접 점유를 인정하는 거죠. 점유를 수반으로 한다. 자,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를 수반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채권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만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를 수반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피담보 채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게 유치권입니다. 법정 담보 물권이라 그러죠. 하지만 동시행 항변권은요. 동시행 항변권은 아주 폭넓게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면 나도 이행을 안 하겠다. 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본인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동시행 항변권이라 그럽니다. 이게 단순히 이행을 거절할 권능이다.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이 아주 포괄적으로 대가적 관계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게겠죠. 동시행 항변권과 유치권은 병존해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병존해서 성립할 수 있지만 행사는 선택해서 하나만 행사하는 거죠. 자, 동시행 항변권 들어갑니다. 자, 동시행 항변권은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본인도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을 때는 내가 거절할 수 없죠. 변제기에 있을 때 동시에 이행하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항상 변제기에 상대방도 이행을 제공해야 나도 이행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항상 잔금 처리할 때는 매수인의 잔금 처리와 매도인의 등기 권리증이 동시에 교환되는 거죠. 이것을 동시 이행 관계라 그럽니다. 동시 이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무조건 본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이행의 제공을 있을 때까지 나도 이행을 못하겠다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행 항변권이라 그럽니다. 반드시 변제기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겠죠. 자, 당사자 일방이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는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를 선이행 의무자라 그럽니다. 자, 선이행 의무자일 때는 먼저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문제에 잘 나오죠. 자, 선이행 의무자가 있을지라도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행이 변제기에 이행할 수 없는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됐을 때는 선이행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동시행 항변권은 변제기를 기준으로 동시 이행을 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선이행 의무자도 일단은 이행을 해야 할 의무자도 상대방이 변제기에 있어서 도래할 때 나한테 반대급부가 나오지 않을 현저한 곤란한 사항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이 됐을 때는 선이행 의무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단어가 반드시 나오면 선이행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이 문장을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야 임차인은 명도를 하겠죠. 그 임차인이 동시행 항변권에 기해서 계속 점유하고 있답니다. 당연하겠죠. 자, 임차인은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수령해야 명도할 의무가 생기죠. 이게 바로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했더는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해서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유로 인한 것으로 인한 불법 점유로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서로 간의 동시행 관계니까 항상 명도할 날짜에도 보증금을 수령해야 명도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보증금을 수령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명도 종료 기간에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은 동시행 항변권으로서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이나 또는 집주인은 임대인은 이것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맞죠. 그러나 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가 계속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월세 차임은
차임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차임, 부당이득은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불법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이 주장한다고 해서 자기가 내야 할 의무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내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을 거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용료는 계속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료 또는 차임 또는 부당이득 반환할 책임은 있으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책임진다 아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이게 동시행 항변권의 논리입니다. 자, 배제특약 가능합니다. 동시행 항변권도 서로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에 약속하는 것도 유효하다. 자, 동시행 항변권 배제특약 유효합니다. 자, 민법 시험에서 배제특약 가능하다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배제특약은 웬만하면 민법에서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많이 나오는 배제특약 가능하다는 규정이 자, 차고 이론에 차고로 인한 취소 사유도 배제특약 가능합니다. 계약금 해제도 행사하지 않기로 배제특약 가능합니다. 유치권 행사도 안 하기로 배제특약 가능합니다. 자,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 포기하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시행 항변권도 행사하지 않기로 배제특약 가능합니다. 자, 담보책임 서로 물지 않기로 면책특약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 민법 시험에서 배제특약 가능하다로 외우신 게 좋습니다. 자,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러면 배제특약 안 되는 것을 잡아야죠. 자, 배제특약 안 되는 것은 민법에서 자, 임차권, 토지 임차권이나 토지 전세권자 또는 지상권자가 행사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포기 약정 무조건 인정 안 합니다. 배제특약이 무효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거절하면 안 됩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또는 건물 전세권자나 또는 건물 임차인, 그다음에 정당한 어떤 건물의 소유 임대차를 하고 있는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의 요건이 해당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도 포기가 안 됩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포기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포기, 배제 특약이 안 된다. 반드시 가야 되죠. 배제 특약 안 되는 게 지상물 매수청권 또는 부속물 매수청권, 그 다음에 지상권에서 한번 나옵니다. 지상권에서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의사에 반하더라도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 임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가 체결한 자,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요거 무조건 설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양도 배제 특약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지상권 양도 배제 특약도 할 수 없다. 자, 배제 특약은 다 가능한데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 양도금지 배제특약은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잡습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포기특약 무효다. 무조건 잡아야지요. 자, 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시행 항변권도 배제 특약이 가능합니다. 동시행 항변권도 사적 자치로서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으면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되죠. 자, 동시행 항변권의 요건은 반드시 동종의 계약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쌍무 계약을 기준으로 하겠죠. 서로 간에 의무를 지어준 쌍무 계약. 대표적인 게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쌍무 계약이죠. 자, 쌍무 계약에서 동종의 약정, 동일한 계약서에 의해서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계약에 의해서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나 서로 간에 특약으로 별개의 계약도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자, 별개의 특약으로 별개의 계약도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특약을 맺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별개의 계약도 특약으로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하려면 쌍무 계약에서 동종의 계약에 의할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당사자 간에 대가적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대가적 주고받고 하는 계약이 있어야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하죠. 내가 받을 게 없는데 또는 내가 줄 게 없는데 동시행 항변권 주장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편무계약에서는 자, 동시행 항변권 주장이 잘 안 됩니다. 쌍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동종의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편무계약은 동시행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호간에 부수적인 계약, 부수적인 의무 관계로 인한 동시행 항변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계약, 중요한 계약, 주계약에 있어서 서로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하는 거지 부수적인 계약에 의해서는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되죠. 자, 부수적 계약과 그 다음에 자, 편무 계약에서는 부수적 계약과 편무 계약에서는 동시행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고 쌍무 계약에서 동종의 계약에서 동시행 항변권이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계약은 그래서 쌍무 계약이 대표적인 게 매매,
교환, 임대차 또는 환매 계약도 동시행 관계가 적용되죠. 그다음에 도급 계약, 공사 계약도 공사 대금 받는 거하고 공사를 완료하는 거하고 동시 계약으로 설정할 수 있죠. 동시행 항변권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런 계약은 적용되지 않겠죠. 무상인 소비대차나 무상인 사용대차나 그리고 증여계약은 편무계약입니다. 동시행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동시행 관계는 원칙은 쌍무계약에서 대가적인 관계, 주계약 관계, 자, 동종계약에서 적용된 게 원칙이다. 하지만 당사자 특약으로 별개의 계약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동시행 항변권은 이용 제공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용 제공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용을 제공을 해야, 이행을 제공해야 나도 이행하겠다는 게 동시행입니다. 동시에 하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동시행 항변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 제공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 동시행 항변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했는데 내가 항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죠.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내가 이행을 거절하겠다는 게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상대방은 반드시 이행을 제공하면 나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죠. 상대방이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이행을 제공이 안 해야 동시행 항변권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의 채무를 내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나는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연이자 책임 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내가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나는 불법 행위가 아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이행 지체 책임도 지지 않는다. 지연배상도 물지 않는다. 내가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상대방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이다. 그것만 증명하면 지연이자 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했는데 내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물어야죠. 동시행 항변권이 없습니다. 반드시 동시행 항변권은 이행의 제공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아주 쉽게 풀리죠. 당사자 일방이 먼저 과거에 현실의 제공을 했다고 해서 이건 계속 이행의 제공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행의 제공은 계속돼야 된다. 그죠? 이행의 제공은 계속해줘야 됩니다. 과거에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해서 상대방이 수령 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동시행 항변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행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하려면 이행 제공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행 제공이 현재도 계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이행 제공이 안 해버리면 상대방은 여전히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행 제공했던 것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행 제공은 어떻게 된다? 계속되어야 된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은 현재 변제기에 이행 제공이 있어야지만 상대방도 이행을 할 수가 있다. 자, 현재 이행 제공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동시행 항변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당사 간의 주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동시행 항변권은 내가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겠다 하고 주장하고 행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이 항변권이 성립이 됩니다. 당사자에 있어서는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아도 동시행 항변권은 바로 성립한다. 상대방이 이행 제공만 안 해버리면 동시행 항변권은 당연히 성립하지. 굳이 동시행 항변권을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성립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이행을 거절하는 게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시행 항변권은 굳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성립한다. 반드시 당사자의 주장을 해야만 성립한다 하면 무조건 틀리는 문장입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주장을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당연히 성립되는 권리입니다. 반드시 주장해야만 성립한다 하면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당사자에 있어서는 주장해야 성립되는 권리가 아니라 당연히 이행을 거절하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나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지 반드시 의사표시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만큼은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을 안 했다 해서 상대방이 소송을 건 겁니다. 지급하라고. 그러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행을 제공을 왜 안 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다가는 반드시 당사자가 요거는 동시행 항변권으로 내가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결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반드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지만 법원이 동시이행 관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원 또는 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시이행의 관계를 주장을 해야, 온용을 해야 판사가 인정을 합니다. 주장해야 된다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법원이 그것을 온용한다, 인정한다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판사는 이게 동시이행 관계인지 모르죠. 그래서 반드시 주장해야 한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유치권의 행사, 유치권도 채무자가 불법 유치라는 것을 소송을 걸면 당사자는 법원에서 정당한 유치권이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유치권도 주장을 법원에서는 주장을 해야 법원이 심리를 합니다.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법원에 있어서는 주장을 해야 법원이 소송상으로 고려합니다.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동시행 항변권과 유치권은 점유만 하면 유치권이 성립하고 동시행 항변권은 이행을 거절만 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당사자라는 말 나오면 주장할 필요가 없다. 법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주장을 해야 법원이 심리를 한다.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 상환급부 판결한다. 양쪽에 의무를 쥐어주는 판결한다.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어떤 판결이 나온다? 상환급부 판결이라 합니다. 상환급부 판결 또는 상환 판결을 한다. 자, 한쪽이 승소나 패소 판결을 때리지 않습니다. 어떤 소송에 있어서 동시행 항변권과 유치권에 있어서 반드시 당사자가 주장해야 되면 주장하고 판사가 인정을 해야지만 심리를 한다. 그래서 어떤 판결을 내린다? 상환 판결한다. 또는 상환급부 판결한다. 어느 사건에서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에서. 하지만 동시행 항변권 당사자끼리는 주장해야 하는 게 아니다. 당사자 문제 나오면 주장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이행 의무자,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있는 자는 자, 먼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이행하기가 현재의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놓치면 안 됩니다.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하면 그때 서로 동시행 관계가 성립합니다. 선이행 의무자가 그때는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변제기가 도래했답니다. 그러면 변제기에 너도 나한테 지급해야 내가 예전에 지급 못했던 것을 지급하겠다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더라도 변제기에 도래하면, 잔금날 도래하면 잔금 등기골증을 봐야 중도금 못 준 것도 주고 그다음에 잔금도 주겠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으면 이행을 지체했던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자,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자,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선이행 의무자도 지급을 거절할 동시행 항변권이 생긴다. 이것도 중요한 문장이죠. 자, 매매계약을 맺은 후에야 매수인이 등기부상의 매매 목적물의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자, 중도금 지급을 선이행하기로 지급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 중도금 지급 단계에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변제기 때, 잔금 때 나한테 등기골증을 안 준다는 게 객관적으로 현저한 사유가 됐죠.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시기에 선이행 의무자가 됐는데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럼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도 거절할 수 있다. 왜? 잔금 때 등기골증이 안 들어올 현저한 사유가 발생했죠.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매매계약 후에 알았을 때는 선이행 의무자도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선이행 의무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옵니다. 첫째, 매도인이 변제기에 중도금을 주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선이행 의무자라 할지라도 지연 지체가 됐다 하더라도 변제기가 됐으면 그때는 변제기 때는 선이행 의무자도 지체를 했더라도 동시행 항변권이 생긴다. 변제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이행 의무자라도 이행자가 자, 현재한 곤란할 사유가 있을 때, 이행을 거절할, 이행이 불능될 현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이행 의무자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선이행 의무자가 연체했더라도 변제기에 도래하면 동시행 항변권이 생긴다. 그 문제 하나하고, 선이행 의무자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못할 현재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선이행 의무자
거절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자,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경우가 이제 있죠. 자,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하려면 대가적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계약은 동시행 항변권이 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원상 회복 의무, 이것도 동시행으로 해야 됩니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원상 회복 의무라든가 해제 의사 표시나 손해배상 발생 의무도 동시행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 그다음에 채무 이행의 불능으로 인한 어떤 손해배상 채무도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습니다. 원상 회복 의무, 손해배상 채무도 동시행 관계다. 그죠? 어떤 공유 관계가 해소되면 서로 간에 지분 이전 등기를 서로 간에 해줘야 되죠. 그래서 공유 관계 해소로 인한 서로 간의 지분, 가지고 있는 지분의 이전 등기 의무도 동시행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무 변제는 영수증 수령과 동시행 관계가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수령하는 거죠. 항상 돈을 지급하면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채무 변제와 영수증 수령은 동시행 관계가 있다. 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 또는 임차권 등기가 됐으면 임차권 등기 말소도 동시에 해줘야겠죠. 자, 이런 것을 동시행이다.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명도 의무 또는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있다. 전세금 놓치면 안 되죠. 전세권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는 반드시 전세 등기 말소와 전세권자의 명도가 동시행입니다. 자, 전세 보증금 반환은 전세 등기 말소 서류와 반드시 동시에 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과 동일한 약정으로 승인된 상대방의 채무, 이것도 동시행이죠. 자, 채권의 양도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채권의 양도도 동시에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자, 저당권 등기가 있을 때 매매계약이 중요하죠. 자, 매매계약을 했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는 집을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잔금 때 저당권 말소도 해줘야 됩니다. 매도인이. 그래서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자,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의 등기 권리증 이전,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말소가 동시행으로 들어온다. 가압류도 마찬가지.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는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등기 이전 의무와 가압류 말소까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일반적인 계약은 동시행 관계입니다. 원상 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채무 의무도 동시행이고 공유 관계가 해소됐을 때 지분의 이전 등기 의무도 동시행이고, 자, 그러면 시험에 동시행이 아닌 것을 외우는 거죠. 자, 다음에는 동시행이 안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만 주로 나옵니다. 일반적인 쌍무계약과 매매계약에 의한 것은 무조건 취소나 해지로 인한 것도 다 동시행인데 지금에 말하는 것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반드시 외워야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옵니다. 일반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이 동의하면 임차권 등기도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 말소는 보증금을 받으면 말소를 해준 게 당연하죠. 자, 그러나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나옵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중개사 시험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나 홀로 등기소에 가서 보증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등기를 직권으로 해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을 못 받아서 임차인이 신청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그 명령 그대로 기재가 됩니다. 등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등기에 기재되면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비어있는 집이라도 그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권리를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 그럽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직권으로 등기가 기재가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된 이후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임차권 등기 명령과 말소와 동시행이 아니다. 보증금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보증금을 먼저 받은과 동시에 그냥 말소된 걸로 인정해주지 굳이 말소 등기를 해야지만 돈을 주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등기를 말소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개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단어가 쓰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된 등기된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을 대해서 해준 거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자체는 절대 권리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전 등기도 안 됩니다. 이전 등기도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절대 동시행이 아니다. 자, 그리고 채무 변제는 영수증하고 동시행이지 채무 변제와 채권 증서하고 동시행이 아닙니다. 채권 증서는
차용증이나 현금 보관증 같은 어떤 증서를 말합니다. 약속음 증서 같은 거. 자, 채무 변제와 채권 증서에 반하는 동시행이 아니고 또 채무의 변제와 저당권, 근저당권 등기 말소하고는 동시행이 아닙니다. 자, 채무 변제와 저당권, 근저당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하지만 보증금 반환과 전세 등기나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입니다. 자,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와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고, 자,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는 동시행이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왔는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대 내 뒤늦게 해주는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과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다. 그 다음에 채무 변제는 저당권과 근저당권 말소하고 동시행이 아니다. 채권 변제는 영수증 수령과 동시행이지 채권 증서나 저당권 말소하고는 동시행이 아니다. 자, 마지막 하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경매가 되는데 경매 절차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이 아닙니다. 자,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단다. 경매가 무효가 됐다. 문제가 딱 나오면, 자, 낙찰인은 자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것을 말소해야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자기가 받았던 배당금을 전부 다시 뱉어놔야겠죠. 자, 배당금을 다시 상환해야 할 의무는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하는 거고, 소유권 이전을 말소하는 것은 낙찰인이 하는 겁니다. 매수인이. 근데 매수인과 저당권이 권리자가 틀려요. 반해야 할 의무자가. 그래서 이것은 동시행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 경매 절차가 무효가 딱 나오면 무조건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소유권 말소 의무자와 배당금을 반환해야 할 사람은 틀리기 때문에 이건 동시행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동시행이 안 되는 거 세 가지 반드시 외웁니다. 첫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의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변제 나오면 저당권과 근저당권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다. 경매 절차 무효가 나오면 이것도 동시행이 아니다. 반드시 가야 되죠. 자, 마지막 이론을 합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동 채권이라는 것을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동시행 항변권이 붙었답니다. 그래서 상대방 매수인이 나한테 줘야 할 잔금을요. 잔금을 받은가 동시에 매도인은 등기 권리증을 줘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있죠. 이 잔금에 대한 수령 권한은. 근데 자기가 잔금을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답니다. 그죠? 내가 어차피 매수인한테 1억을 갚아줘야 되는데 1억을 예전에 꿨어. 그래서 1억을 갚아줘야 되는데 이 집값 1억 원을 받으면 또 1억을 갚아줘야 되니까, 야, 차라리 주고받고 하기 귀찮으니까 너 나한테 잔금 안 줘도 돼. 하지만 내가 너한테 빌렸던 1억은 안 갚는다 하고 말하면 안 된답니다. 왜? 자기는 잔금을 받은가 동시에 등기 권리증을 줘야 되죠. 근데 잔금을 안 받아도 되겠다고 자기가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그것을 하나의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권이 동시에 의무도 붙어 있는 거죠. 의무도 붙어 있는 금액을 자기가 상계 처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동시행 항변권, 의무가 붙어 있는 채권을 자기가 안 받겠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일단 수령하고 등기 권리증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 권리증을 줘야 할 의무를 자기가 마음대로 상쇄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금전적으로 예전에 빌린 돈을 똑같이 금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야, 옛날에 빌렸으니까 이 돈 내가 안 받을 테니까 쌤쌤 하면 돼? 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 자기가 권리가 있는가 동시에 의무도 발생하는 권리죠. 그래서 의무가 수반되는 권리는 자기가 마음대로 퉁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자동 채권이라 그럽니다. 자동 채권이란 말은 의무가 붙어있는 채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자기가 받을 권리라고만 생각해서 이것을 안 줘도 돼 하고 말하면 안 된답니다. 자, 수험생은 기계적으로, 자,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무엇으로 상기하면 안 된다?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면 안 됩니다. 수동 채권으로는 상기할 수 있습니다. 자, 수동 채권이라는 것은 매수자가 잔금을 내가 등기 권리증을 안 받을 테니까 잔금 안 준다 하고 말하면은 국가가 말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의무가 붙은 채권을 뭘로 하면 안 된다?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면 안 된다. 의무가 붙어있는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는 상기할 수 있다. 그건 국가가 막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임차인이 대여금 채권을 쥐고 있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급전이 필요해서 돈을 빌렸답니다. 임차인이 돈을
갚아줘야 돼요. 근데 임차인도 이사 갈 때 보증금을 줘야 되잖아요. 임차인이 보증금 채권을 지가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면 안 됩니다. 왜? 보증금 받으면 지는 집을 비워줘야 할 명도 의무가 있죠. 그러면 계속 집을 안 비워주고 돈 안 받았으니까 쌤쌤하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명도할 의무가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차인이 나 보증금 나한테 안 줘도 돼. 하지만 옛날에 빌렸던 돈 나도 안 갚을게 하고 말하면 안 된답니다. 자, 임차인도 집을 명도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기가 임차인이 스스로 자동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집을 비워주고 안 받아도 된다 해야죠.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면 안 된다. 논리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은 중개사 시험은 너무 깊게 공부하지 않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용어를 반드시 정확하게 짚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동시행 항변권 의무가 붙어있는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자 채권이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면 안 된다. 그렇죠?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수동 채권은 상계할 수 있다. 자동 채권만이라도 반드시 잡습니다.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무슨 채권? 자동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자, 동시행 항변권의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반복하시면 됩니다.